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축재보험 이제 2과목으로 넘어올게요. 네. 2과목은 일단 처음에 가축재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앞에 한참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는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되나 봐요. 자, 계약자 등의 의무, 1차 상법 공부하신 분들, 또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볼게요. 일단 저하고는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여러분. 암기거리니까.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그럼 이제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겠죠. 고지 의무. 여러분, 근데 이거 그냥 암기거리이지만, 문제에 녹여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계약자가 이런 의무를 해태했다. 게을리했다. 자, 그런 경우에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런 거,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 계약 전에는 항상, 계약 전 또 계약과 관련된 거는 대리인이 관여할 수 있죠. 청약서에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되는 의무이다. 자, 위반할 경우에 그냥이 아니라 고의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안날로부터 1월 내, 체결일로부터 3년 내 해지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 해지, 해제 차이는 다 아실 테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계약 당시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가 몰랐어요.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는 해지할 수 없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볼게요. 계약 후에는 상법에 정하는 기본적인 내용도 있고 공통적인 전 부문 공통, 그다음에 각 부문별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근데 각 부문별이라고는 하지만 소 종목 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보셨듯이 그 친구들은 A그룹이잖아요. 비슷비슷해요. 자, 상법에서 정하는 계약 후 알릴 의무는 통지 의무죠. 굳이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한다면 통지 의무. 자, 둘 중에 하나겠네요. 통지를 했어요.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죠. 그리고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의무를 위반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자, 의무를 이행했어요. 근데 이행했는데 위험이 감소됐어요. 차익 환급해라. 위험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둘 중에 하나죠. 보험료 더 내세요. 아니면 그거 갖고 안 되겠네요. 해지. 다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밑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는 증액하세요. 증액해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위반한 경우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 정리 노트에 하고 계시죠?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딱딱 키워드들만. 자, 이번엔 이제 가축재보험 쪽으로 넘어와서 이런 거를 반드시 알려야 된대요. 전 부문 공통. 다른 보험,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런 계약이 있음을 본인이 알았을 때 정책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좀 많네요, 뭐가. 카테고리를 좀 분리해 볼까요? 보험의 목적, 가축이 어디론가 이제 간 거예요. 가축이. 양도. 그 다음에 또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론가 간 거 뭐가 있을까요?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이걸 이동이라 할까요? 이동. 그 다음에 도난이나 행방불명도 어디로 간 거죠, 도난, 행방불명. 카테고리를 잡아야죠. 그래야 암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가축이 이제 위험해요. 병에 걸렸든 어떤 상황이든.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해볼게요. 아까 다른 계약, 그 다음에 어디론가 간 거. 자, 반경 10km 이내 지역에서 수용 장소부터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또는 왠진 모르겠는데 집단 폐사가 이루어졌어요. 전염병. 네. 키워드만. 네. 위험한 거죠. 지금 위험한 거. 그리고 의외의 재난이나 위험에 의해서 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구할 수 없는 상태. 구할 수 없는 위험이 뚜렷하게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변경. 언제 이거 1번부터 10번, 11번까지 다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해결된 것들은 좀 저기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물. 우리 축사에서 보셨지만 사육 또는 수용과 관련된 건물이죠. 네. 건물을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또는 계속해서 띄엄띄엄 아니고 15일 이상 수선할 때 그러면은 일단 구조를 변경, 증개축 그다음에 15일 이상 계속해서 수선할 때 여기 또 있네요. 건물 이번에 용도를 변경했어요. 용도를 변경했더니 아이고 용변 나오네. 용도를 변경했더니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용도를 변경해서 위험이 변경됐어요. 용도 변경, 위험이 변경됐어요. 카테고리 구분하고 계시죠? 이제 건물과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또 건물 나오네요.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했어요. 계속해서. 띄엄띄엄 30일 아니고요. 건물 30일 이상. 건물에 지금 15일 나오고요. 30일 나오고요. 네. 다 됐잖아요. 다른 계약, 가축이 어디론가 갔을 때 가축이 위험해요. 전염병이든 구할 수 없는 상태든 하여튼 위험이 변경되든. 그쵸?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된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개체수. 개체수. 이거는 이제 인수심사에도 소하고 기타 가축 부분에 있었죠. 인수심사에 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잡아서 공통 계약 후 알릴 의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제에 녹인다면 사고가 발생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뭐 30일 이상 뭐 어디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뭐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 무엇을 위반했고 보험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럼 알릴 의무 위반한 거니까요. 위반한 거니까 이런 케이스.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각 부문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볼게요. 근데 이론서에는 소, 종모, 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하고 종모 같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고 일단 개체 표시, 뭐 귀표 얘기하는 거죠. 귀표. 네. 떨어지거나 오손, 훼손, 멸실되어 우리 그 농공원 이론서에 보시면요. 종모는 멸실된 경우까지만 나와 있어요. 뒤에 새로운 개체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가 빠져 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죠. 같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소종모는 거세, 제거, 단미 등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네, 거세, 제거, 단미, 제각 네. 뿔이 있죠, 친구는. 자, 근데 같은 외과적 수술인데 말 보시면 제각이 없어져요. 제각. 말은 뿔이 없으니까요. 말은 여기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여기 또 중복도 있고 여기 등이 있는데 네. 그리고 어디 이제 출전할 경우 소 종모는 품경박소 여기는 그냥 여기 소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럼 차이점 있는 거는 여기네요. 말, 5일 이내 폐사 예상되는 큰 부상을 입을 경우. 요것만 다른 거고. 네. 이런 경우에 알려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녹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네. 자, 지금부터는 뭐 해지,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런 거를 위반했을 때 이거 간접 의무라고 하잖아요. 그쵸? 위반했을 때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네, 다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액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확대된 손해액은 회복 가능한 손해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거라 보시면 되고요. 네.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넘어가고 손해방지 의무. 우리 지난 시간이었나요? 네. 비용 손해할 때 손해방지 비용. 거기에 보험 목적 관리 의무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관돼서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손해방지 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거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고의 중대한 과실로. 네. 어떻게 뭐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게을리한 때 마찬가지로 방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진 손해를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자, 근데 보험 목적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도 해당하지 않고, 그렇죠? 여기도 보험 목적 관리 의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글쎄요. 괄호넣기 이외에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쓰라는 서술형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험 목적 관리 의무. 자,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가축이죠? 생명체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급여, 급수, 운동, 휴식, 수면 등이 보장되도록 사육관리를 잘 할 것. 자, 예방접종, 정기검진, 기생충구제 등을 잘 할 것. 자, 이거 우리 비용손해에서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보험 목적 관리 의무예요. 보험 목적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이고 네, 그 손해방지 비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또 고의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하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진 손해를 손해에서 공제한다. 네. 그리고 가축 자체뿐만이 아니라 수용 장소 그리고 그 장소의 사용과 관련된 수용 장소와 가축의 사용과 관련된 네, 관리 의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요. 뭐 저하고 같이 보실 뭐 풀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 이거 하나 있네요. 네. 보험 목적 수용 장소와 관련 수용 장소 또 보험 목적이 사용과 관련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때 해지 나옵니다. 이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손해 방지 의무, 보험 목적 관리 의무 다 손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도인데 수용 장소, 그다음에 보험 목적이 사용과 관련된 것은 해지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각 부문별로 어떻게 손해액을 구하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를 좀 건너뛸게요, 여러분. 제일 뒤에. 페이지 322페이지. 물론 인쇄 시점에 따라서 살짝씩 페이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 볼게요. 우리 가축재보험, 가축보험금, 보험금 구하는 거. 이거를 크게 잡고 들어갑시다. 가축보험금 5단계. 첫 번째, 가입금액. 현재 농금원 이론서에는 다 삭제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축은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가축의 가치가 있겠죠. 네, 보험 가입, 보험 목적물의 가치. 네. 그 가치를 기준으로 재보험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제시를 해요. 그걸 기준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기준가액의 일반적인 경우에 50에서 150% 범위 내에서 가입 금액을 선택해요. 근데 지금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가입 금액은 제시가 될 겁니다. 우리 문제풀이 할 때.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우리 뭐 했죠? 가액을 구했죠. 네. 보험가액. 그래서 요 단계에서 일부 보험인지 전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판단하고 자,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 이거 있었죠. 가축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가축은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 하는구나. 비례 보상. 그러면 이제 가축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른 시설들은 뭐 제조달가액 평가, 또 시가 평가, 실손 보상, 비례 보상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할 필요 있나요? 가축 할 필요 있나요? 여러분 가축을 제조달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한가요? 아니 제조달가액의 그 정의가 뭐예요? 동형 동질의 신품으로 어떤 소, 돼지가 있는데 동형 동질의 신품으로 교환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가축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가평가예요. 시가평가예요. 근데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 제조달가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아니 가축 이거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가축이 1년에 몇 %씩 얼마 떨어지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쵸? 당연한 얘기예요. 네. 뭐 가축에 있어서의 시가는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라든지 어떤 기관이 있겠죠. 네. 통계를 내요. 부문별로 뭐 소 같은 경우는 통계가 살짝 늦게 잡히나 봐요. 그래 전월 사고 났을 때 원래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금액이 시가잖아요. 그쵸? 근데 가축에 있어서의 시가는 소의 경우에는 사고가 만약에 뭐 3월 달에 났어요. 전월 1월 달 가액으로. 이런 게 가축의 시가예요. 돼지 사고 당일 포함해서 직전 5 영업일간의 가격으로. 이런 식으로. 네. 가축은 시가평가인데 이게 아니고 이건 불가능하고 가축에 있어요. 시가는 그런 의미구나. 그리고 1단계에서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하는구나.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손해액이에요. 손해액. 자, 우리 특별약관하면서 제가 살짝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보험가액이 뭐죠?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네, 훌륭하세요. 네. 근데 피보험이익이 뭐예요, 그러면? 피보험이익이 뭐예요? 피보험자가 받는 이익. 그렇죠? 훌륭하세요. 구체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받는 이익? 보험금. 피보험이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험 목적에,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피보험자가 받는 이익. 보험금이죠, 뭐. 그쵸? 네. 우리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목적물의 가치죠. 아니, 보험금을 가입 금액이든 뭐든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정리하면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에 한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 소예요. 어떤 소 한 마리 가입했겠죠. 가입 금액을 설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대로. 근데 보험 가입 금액 산정할 때 보험 사업자가 기준가액이라는 걸 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준 금액이든 기준 가액이든 표현이. 네. 제가 근데 그 기준가액을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그 가축의 가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시를 하면 거기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저는 가입 금액을 이렇게 할게요 하는 거예요. 네. 계속 가액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떤 소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소의 가치가 500만 원이에요. 이게 보험 가액이죠, 뭐. 근데 이걸 시가로 한다고요. 소의 경우에는 뭐 전월 통계 금액을 기준으로. 네. 이게 500만 원이에요. 이게 피보험 이익이죠, 뭐. 자, 이 소가 보상하는 손해가 뭐예요? 폐사 또는 긴급 도축, 도난, 행방불명, 가축이 죽은 거잖아요. 그쵸? 500만 원짜리 가치의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피보험자가 얼마 받아요? 50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 차감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0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피보험 이익이죠.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거 보험 가액이죠. 이해되세요? 네. 다시 정리. 가축에 있어서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돼지 비육돈 한 돈이 있어요. 한 마리가 있어요. 자, 이게 50만 원이래요. 시가로 계산을 해요. 이 시스템을 우리 이해하자고요.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의 가격, 이게 시가예요. 여기에 뭐 무게가 적용된다든지 하겠죠. 이렇게 해서 산정한 이 보험 목적물, 이 가축 자체의 가치, 보험 목적물 가축 자체의 가치, 이 50만 원, 이게 보험 가액이에요. 이 보험 목적물에 사고 나면 죽었으면 폐사 보장하잖아요. 죽었으면 피보험자가 받는 이익은 50만 원이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피보험자가 받는 이익, 보험 가액. 이해되시죠? 네. 뭐 피보험 이익 다 없어도 돼요. 그냥 보험 목적물의 가치. 우리 시설 들어갈 때 처음에 OT 했잖아요. 보험 목적물의 가치.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얘기가 잠깐 빠졌는데 보험 가액이라는 거 시가 그런 식으로 산정해서 기준가액을 제시하면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산정하는구나 그 중에. 그리고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시가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각 부문별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 손해액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보험 가액이 50만 원이에요. 이 비육돈에. 손해액은 얼마일까요? 계산해봐야 한다고요? 계산 안 해도 알죠. 죽었대잖아요. 50만 원짜리 비육돈이 죽었대잖아요. 전손. 가축에 있어서의 손해는 전손이에요. 어디 다리 하나 부러져가지고 가서 치료받고 온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 보상하는 손해 뭐 있어요? 폐사, 긴급도축. 도난 행방불명은 계약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빈마, 불임이에요. 계약자 입장에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폐사, 긴급도축, 즉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전손이면 어떻게 돼요? 보험가액과 손해액이 일치하죠. 손해액이 이퀄. 이해되시죠? 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전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계약에서 항상 전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가입 금액은 이론서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산정하는구나. 보험 가액은 시가로 산정하는데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그냥 보험 가액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시설 OT에서 했던 것처럼. 네. 근데 전손이구나. 가축재해 보험에서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사망, 전손이구나. 네. 그러니까 보험 가액은 항상 손해액과 같겠구나. 얘와 얘는 같겠구나. 시설처럼 1000제곱미터 중에 100제곱미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여러분 이건 구분해야 되잖아요. 두당 총 이건 구분해야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시설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돼지 한 마리당 두당은 보험 가액과 손해액이 같죠. 이퀄 손해액. 아니 50만 원짜리 비육돈이 죽었으면 50만 원 손해액이잖아요. 500만 원짜리 소가 죽었으면 500만 원이 손해액이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당은 이퀄이죠. 근데 총은 이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죠. 자, 돼지 예를 들어서 100도 키우고 있어요. 그럼 100도 다 비육돈 다 50만 원짜리라고 해요. 그럼 이게 총 보험가액 아니에요. 그렇죠? 총 보험가액 5천만 원 되겠네요. 근데 그중에 20두가 폐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액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당은 일치하지만 총은 다를 수가 있구나. 이게 주로 어디서 나오냐? 돼지하고 가금. 네. 그래서 두 당 보험가액, 소 이런 건 다 일치한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집단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긴급도축을 했어요. 긴급도축 사유, 부산 난고유. 네. 갔더니 긴급도축하고 나서 가죽 아니면 부산물 어떤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꼬리 이런 거. 계약자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이용물 처분액이라 해요. 이용물 처분액. 계약자가 이득을 얻는 거예요. 자, 얘는 손해액에서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 이용물 처분액이 있는 경우만 손해액은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손해액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보험 가액 마이너스 이용물 처분액. 그리고 항상 이용물 처분액이 있나 보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물론 이용물 처분액은 언제만 있다고요? 긴급도축에만. 아니 질병으로 폐사했는데 거기서 뭘 건져요.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잔존물 처리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비용 손해 중에 하나. 자, 지금 한 거 두 당 일치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엔 이제 3단계가 뭐예요? 목적물 보험금. 이 목적물이 이제 가축이 되는 거죠. 얘를 계산해야 돼요. 계산. 똑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일부, 전부, 초과보험 판단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뭐. 네. 지금 이거를 먼저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네. 자, 전부보험이에요. 전부보험. 전부보험. 지금까지 일부, 전부, 초과보험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500만 원짜리 가치의 손대 가입금액도 500만 원이에요. 두 개, 가입과 가입금액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손해액을 미니멈, 네. 가입금액 한도로, 원래 한도가 가입금액이잖아요. 손해액 전액. 그리고 자기 차감. 똑같아요. 네. 두 번째, 500만 원짜리 손대 가입금액을 한 700만 원 했어요. 시가가 떨어진 거죠. 초과보험. 가액을 초과했어요. 그럴 때는 손해액을 무엇 한도로 전액? 작은 거. 가액 한도로 전액. 여기서 자기 차감해야 되겠죠. 네. 세 번째, 일부 보험이에요. 500만 원짜리 손대 가치가 나중에 가입을 500만 원 설정했는데 올라서 700만 원 됐어요. 가입이 가액의 일부죠. 일부 보험. 그러면 손해액을 비례보상하죠. 비례보상. 여기 또 축사처럼 가액의 80% 하시면 안 돼요. 가입, 손해액을 비례보상. 원래 한도인 가입금액 한도로 자기 차감해야죠. 이게 가축의 지급보험금의 계산이에요. 목적물보험금. 목적물보험금, 가축은 손해액을 비례보상, 가입한도 자기, 가손비, 가자. 축선비, 가자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 우리 이미 아세요. 시설부터 계속. 목적물보험금 단계에서 이거 비교하는 거 사실 무의미하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지만. 축사만 좀 신경 쓰면 되더라. 축사는 여기가 부보비율 조건부, 즉 가액의 8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액이 가액의 80%를 넘어간다면 이거 한도 걸릴 수 있지만 안 넘어가면 상관없더라. 네. 오케이? 가손비 가자. 만약에 이제 초과나 전부보험이면 가손비에서 비례를 곱하기 1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부담금 뭐 어렵나요? 여기서 여기. 여기에 지급보험금이에요. 원래 자기를 차감하기로 약정을 한 거지. 여기에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주계약에선. 다만 이제 특약 세 가지. 특약 보면서 우리 자기부담금 축사와 비슷한 거 봤죠? 돼지 질병 특약, 돼지 가금에 전기적 장치, 폭염재해. 이 친구들은 200만 원과 비교하니까 자기를 먼저 와야 되겠죠. 네. 이거는 그냥 자기부담금 여기에 자기부담 비율만 곱해서 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4단계. 똑같아요. 4단계. 이제 비용 손해 오는 거죠. 비용 손해. 비용 손해 1, 2, 3 똑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항상 제비였는데 이번엔 처비. 잔존물 처리 비용. 그렇죠? 자, 긴급 도축할 때는 뭐가 발생해요? 이용물 처분액이 발생할 수 있죠. 폐사할 때는 얘가 발생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 퀴즈. 이용물 처분액과 잔존물 처리 비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퀴즈. 이거 뭘 망설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소 한 마리가 긴급 도축도 되고 폐사도 될 수 있나요?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긴급 도축하면 이득이니까 차감하고 폐사되면 얘는 비용 손해를 지출한 거니까 보상해주고 개념 잡으세요. 1, 2, 3 똑같습니다. 비용 자체 한도, 잔존물 처리 비용과 손해액 10% 한도. 손해액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전손 같다. 네. 두 번째, 여기서 결정된 손해액 10% 한도로 잘라준 거 계산해야죠. 계산. 자, 계산 어떻게 했어요? 목적물 보험금에서 계산. 우리 시설에서는 계속 자기 차감 비례였죠. 자기 비례. 여기서는 비례 자기. 비례 아니면 곱하기 1 하시고. 비례 자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계산.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그죠? 비례 곱하기 가액분의 가입. 그리고 마이너스 자기. 자기 부담금요. 비례까지 한 거.
비례 적용 안 하면 그냥 곱하기 1 한 잔존물 처리 비용에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하면 되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세개 특약은 한 사고당 자기 부담금 총 합의, 목적물과 여기에 자기 부담금 총 합의 200만 원과 비교해야 되니까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문제 풀이할 때 하시고, 세 번째 총 한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도 사실 축사 때 다 했어요, 여러분. 네. 총 한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과 계산된 잔존물 처리 비용은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나머지 비용 손해 손대잔 비용 자체 한도 없어요. 네. 그럼 우리 결과적으로 시설 가축에서 비용 자체 한도 있는 건 해가림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 비례는 해요. 비례는 하는데 여기는 자기는 차감하지 마세요 라고 규정돼 있어요. 비례만 해서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늘 전액. 자, 이게 가축 지급보험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처음에는 제가 가축재보험의 어떤 시스템, 가입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시가를 바탕으로 가액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협정가액도 정하는 거고,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계약자가 가입금액으로 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를 정할 때는 시가로 하는데, 시가라고 하는 게 시설과 전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네, 다르구나.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 자체의 가치, 그걸 우리는 가액으로 그냥 일치시키시면 돼요. 이 목적물이 죽으면 그 보험금을 계약 피보험자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피보험 이익이죠, 뭐. 네. 그리고 일부 전부 초과보험, 일부 보험일 때 비례 똑같고요. 그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전손이네, 전손. 저 지금 주계약하는 거예요. 전손이니까 손해액 이퀄 보험가액이네. 근데 긴급도축하면 이런 게 발생하면 차감해줘야지. 반대 폐사되면 얘가 발생하면 보상해줘야지. 그쵸? 목적물 보험금 계산 비례 먼저 마이너스 자기. 가축 쪽으로 오면 자기가 밖으로 빠지죠. 축사랑. 네. 하지만 여기 조건부 아니고 비용 손해 똑같다. 손대잔 자기 차감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더라. 자, 이 내용을 먼저 아시면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문이든 소든 돼지든 어떤 축종이든 한우든 젖소든 닭이든 오리든 여러분 지급보험금 3단계부터는 똑같다고요. 3단계부터 여기까지는 똑같다고요. 차이가 없다고요. 뭐만 다르냐? 우리 이론서 이 과목의 주된 내용은 얘 계산하는 거예요. 보험가액. 근데 계속 보시면 보험가액 손해액을 막 혼용해 쓰고 있어요.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가액과 손해액 산정 방법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시설이야 똑같았잖아요. 뭐 면적 곱하기 시설비 감가를 하고 이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당연히 축종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부문마다. 여러분 소하고 닭하고 같이 산정 방법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같은 소인데 우유 생산을 위한 젖소하고 고품질의 고기를 위한 한우하고 같이 산정 방법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같은 닭인데 알을 낳기 위한 산란계하고 치킨을 위한 육계하고 같이 산정 방법이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보험가액 산정 방법이 연금원 이론서 2권의 가축재해보험 쪽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가축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이거를 한 거고 각 부문별로 얘를 어떻게 계산하나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강부터 소부터 들어갈 텐데 얘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보험금 끝. 이해되시죠? 네. 자, 교재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교재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 조금 전에 한 거고요. 네. 여기만 볼게요. 그리고 중복보험은 우리 아예 시설 끝나고 할 때 가축까지 같이 했죠. 네. 자, 잔존보험가입 금액을 적용하는 게 있어요. 돼지가금, 기타 가축. 물론 이제 축사도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케이스에서 처음에는 축사처럼 일부 보험이 아니었지만 기지급을 차감하고 난 잔존보험 가입 금액과 잔존과
가액을 비교했더니 일부 보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곱하기 가액분의 잔존 가입 금액으로.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은 그냥 돼지 가금 기타 가축은 잔존. 가액분의 잔존. 기지급이 없으면 그냥 가입 금액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용 손해 여기 똑같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가축보험금의 그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다 있어요. 네. 이용물 처분액과 잔존물 처리 비용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하고, 그다음에 전부 초과 일부 보험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일부 보험 기준으로 가축, 손비, 가자, 이거 목적물 보험금, 네, 목적물 보험금, 네, 자기부담금 여기서 여기까지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해서 차감을 하든 아니면 그냥 1 자기부담 비율로 하시든 똑같다. 3대 특약만 빼놓고요. 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험금 심사에 관해 나와 있어요. 보험금 심사. 지급보험금 뒤에 보험 사기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과거에 5회인가 4회인가에서 아주 옛날에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네. 키워드만 보시면 되세요. 키워드. 자,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면부책이 뭐예요? 보험 사업자가 면책, 책임을 면한다. 부책, 책임을 부담한다. 그 요건. 보험기간 내 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인지 그럼 부책이겠죠. 책임을 부담하겠죠. 아니라면 면책이고. 원인이 되는 사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약관에서 정한 보험자 면책 조항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도 아까 우리 의무 한참 했잖아. 의무 위반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었는지. 네. 이런 거 괄호 넣기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네. 이거를 우리는 면책 조항, 담보하는 면담, 그다음에 알릴 의무 위반, 인과관계. 선생님이 학생한테 우리 면담할까? 그쵸? 면담할까? 네. 면부책, 또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 면부책 판단 요건이고요.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유의사항을 쓰세요 하면 또 이거 쓰셔야죠. 계약 정당성, 고의, 역선택 여부, 고지 의무 위반 등, 보험자 면책 사유, 기타 확인, 특히 면책 사유, 아까랑 또 헷갈리게 나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여부, 계약의 무효 사유, 고의성, 청구 서류에 고의로 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시효 소멸 여부. 여기에서 가로 넣기 나올 만한 거 많아요, 여러분.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유의사항을 쓰세요. 그럼 이거 쓰시면 되고, 보험 사기와 관련돼 나옵니다. 보험 사기가 뭐예요? 그럼 이거 쓰시면 돼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이다. 그리고 보험 사기란 보험 제도 원리상으로 취할 수 없는 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역이용해서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적,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 형법이에요. 형법이고. 형법. 그 다음에 성립 요건. 보험 사기 성립 요건. 예전에 출제가 기망이 됐었죠. 기망. 네.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망해야 돼요. 보험자를. 그래서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돼요. 그 착오에 빠져서 승낙, 오케이. 보험을 가입했든 보험금을 지급했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기가 위법이어야 돼요. 여기 헷갈리는 거 많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사기 행위자. 사기 행위자한테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거 두 개죠. 뭐. 보험금 지급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결과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상법에 보면은 사기로 인한 보험 무효 이거 나오죠. 네. 하지만 여기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이런 거. 네. 사기 누가 증명해요? 당연히 사기친 사람이 증명하겠어요. 그렇죠? 사업자가 증명해야 되겠죠. 네. 자, 이런 내용 뒷부분도 무시하지 마시고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각 부문별로 요거 들어갈 거예요. 요거 들어가면 이제 끝나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소,
돼지 가금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협정가액.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 계산해서 그걸 가입했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